자, 이제 우리 동영 문풀 7회고요.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입니다. 학원 전체 모의고사. 근데 전체 모의고사 뭐 본다고 문제를 조금은 쉽게 낸다고 내봤습니다. 나름 쉽게 냈는데 점수는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일단은 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1번입니다. 그림 가와 그림 나를 이용하여 그림 다의 전류값 i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단 n은 전원을 포함한 임의의 저항회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네트워크에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저항회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태분한 될까요? 이거 우리 기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의 숫자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무부하 시에 전압을 측정했더니 60이 나왔다라고 한 말은 이 E가 60이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E가 60인 상태에서 R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ohm의 저항을 달았더니 5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5라는 전류가 흐르려면 내부 저항 R 더하기 8분의 60이거든요. 그러면 60이니까 얘가 12가 되면요, 12분의 60이 5가 된다 라고 해서 R은 얼마다? R은 4다. 그래서 내부 저항 R은 4다. 그래서 이제 60에 4, 2 하니까 6ohm에 60이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만데? 라고 하니까 얼마요?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것들은 1번 문제는 진짜 편한 문제인데 1번 틀린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공부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쪽 파트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이 정리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어봤는데도 답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의 단자명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세 개의 램프의 상태가 그림, 여기는 오프, 온.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 기출에, 우리 단어별 문제풀이 교재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다음 설명 중에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의 상태에서 베이스 단자가 2번 단자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나요? 베이스 단자가 어딘데요? 3번 단자인가요? 여기는 이게 ON 되는 요소를 잘 보시면, ON 되는 요소는 여기에는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 사이에 전압을 이렇게 걸었더니 ON이 됐다라고 하면 2번하고 3번 사이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방향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ON 됐다는 말은 1번하고 3번 사이에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PN이고 얘도 PN이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R에서 NPN이든 PNP든, 그죠? 그리고 PN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PN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PN이니까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NPN은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컬렉트 에미터로 PN 이렇게 되는 거에 반해서 PNP는요, 이거 PN이고요, NP죠, 그죠? 그럼 이거는 PN에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단자 3번이 이게 N이잖아요. N이 될 거고, 그럼 이쪽이 P가 되니까, N으로 두 개가 뭉쳐서 한 점으로 들어오잖아요. 얘는 N에서 나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N에서 들어오고, N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N이 하나의 점이 될 거니까, 이게 무선형 타입이라고요? PNP 타입이고, 그래서 PNP 타입의 다이오드가 둘 다 들어오는 이 지점은 무조건 베이스 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단자니까 3번 단자가 이건 베이스구나. 그러면 이건 보통은 에미터를 쓰니까 얘는 컬렉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CB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될 거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2번 단자가 베이스가 아니라 3번 단자가 베이스고요. 그림의 상태를 보면 이 트랜지스터가 NPN임을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PNP죠. 그죠? PNP고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는 1번 단자가 에미터 단자다. 이건 맞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림에서 3번 단자하고 연결된 부분은 N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로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번 단자가 N형이다.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의 저항 3옴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풀이가 이 3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보시면요. 이 3옴을 제외한 나머지 회로를 태분한 등가화 시키세요. 그럼 일단 여기를 끊어놓고 이 부분을 전원 변환해가지고 간략하게 일단 해놓고 이 부분을 전원 변환해가지고 간략하게 해놓고 3옴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전원 변환하면요. 사실 이 회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건 중첩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 중첩을 안 해도 이게 개방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 전압은 3옴에 2A가 흐르니까 6V고요. 그럼 이 6V하고 이 4V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10V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바로 보여야 됩니다. 바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첩으로 한다면 전류만 있으면요. 여기 6V고요. 전압만 있으면 전류는 개방이니까 이게 4니까 여기 4V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6V, 이거 4V 합치면 10V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바로 10V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저항은 3이죠. 그 다음에 이쪽 거요. 간략하게 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런 그림으로 바꿔도 똑같은 그림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5, 3, 3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5V 전압이 될 거고 들여다본 저항은 3, 3 등렬이니까 1.5. 그죠? 여기에 3옴 저항이 연결돼요. 이 3옴의 소비 전력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10V, 여기 2.5V 하니까 여기 전체 전압 몇 볼트요? 7.5V. 3, 3, 1.5니까 7.5옴. 7.5V에 7.5옴이니까 1A. 그러면 3옴의 소비 전력은 I제곱 R. 그죠? 그래서 I제곱 R 하면 이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노드 방정식 써가지고 수식 하나 정리하고 여기 노드 방정식에서 수식 하나 써주고 그럼 노드 전압 둘 다 구해가지고 전압이 차이가 얼마니까 전류가 얼마 흐르네? I제곱 R. 이런 식으로 하든지 R분의 V제곱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2분이 걸려요. 그죠? 수식 세워서 풀고 정리하고 하는데 물론 빨리 하면 1분 3초 안에도 하겠죠. 이 문제는 우리 기출에서 한 두어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인데? 답은요? 답은 그냥 여기에 있는 전압 자체. 얘는 푸시라고 해가지고요. 프로그램 가능한 UJT입니다. 그죠?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했던 그 풋은 여기 양단 전압이요. 이 사이 전압, 이 사이 전압이죠. 이 사이 전압이, 순방향 전압이 여기서 프로그램 해놓은 전압이 되기 전까지는 오프 상태로 유지하다가 이 전압을 이 프로그램 시켜놓은 이 전압하고 똑같은 전압 이상이 들어오면 무조건 ON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푸시인데 어쨌든
이 풋의 동작은 이런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 15, 얘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요. 어쨌든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요. 이게 접지예요. 그럼 여기도 접지예요. 접지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마이너스가 더 작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는 여기서도 올 수 있고, 그죠? 이렇게도 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전압이 7.5V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0V니까 여기가 플러스 7.5죠. 7.5가 되기 전까지는 얘는 오프예요. 오프니까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충전돼 가니까 이 R하고 이 C의 시정수에 의해서 충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냥 적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력이 마이너스 전압이라는 거예요. VI가요, 지금 마이너스 DC 전압인 거예요. 마이너스 V인데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죠? 계산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68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15. 뭐, 그 정도의 전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VA입니다. 마이너스 VA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전압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압이니까 출력은요? 출력은 이렇게 쭉 하니까 적분기거든요. DC에 적분기가 들어오면 적분이 쭉 돼가니까 면적을 쭉 돼가죠. 근데 입력이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출력은 반전정폭기니까 플러스로 쭉 충전돼 올라가요. 쭉 충전돼 올라가는데 프로그램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VP가 7.5요. 7.5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냥 충전 전압이 쭉 되다가 7.5 이상이 딱 되면 저기가 단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락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단락된 회로 양단 전압은 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순간 0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콘덴서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던 걸 시정수가 0이 되니까 요렇게 전하가 충전돼서 전이차가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차가 순간 0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충전돼 올라가다가 0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오프되고, 오프되면 다시 충전돼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로, 얘가 우리 기출에 나올 때 한 번은 출력 파형이 어떤 모양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 톱니파 모양이 나오는 거, 이 파형이 나오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에서는 이게 2번 정도가 프로그램 전압 딱 주고 나서 출력 전압의 최대값이 몇 볼트냐 라는 식으로 해서 출력 전압의 최대값 묻는 문제도 한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5번은 못 풀었죠? 근데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그겁니다. 이 문제를 저번에 나중에 이거 4개 다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DC-DC 변환기요. 근래 우리 시험에 간간히 등장하는 그 DC-DC 변환기입니다. DC-DC 변환기는 크게 4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요? 버크컨버터. 하나는 뭐요? 부스트 컨버터. 세 번째는요, 버크부스트. 하나는 축. 이런 4종류의 컨버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얘하고 얘는요, 승합과 강합이 모두 가능한, 승합도 가능하고 강합도 가능하고, 얘는 강합만, 얘는 승합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V5는 뭐가 되는데 라고 하면 T의 V, 얘는 V5는 뭐가 되는데 라고 하면 1-D의 분의 1의 V, 얘는 V5가 뭐가 되는데 라고 하면 이건 1-D 분의 D의 V. 그래서 V인이 100V일 때 듀티가 0.2가 된다고 할까요? 0.4라고 합시다. 그리고 듀티가 0.8이라고 합시다. 이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는요, 이게 V인이 100일 때 듀티가 0.4면 V5는 40이에요. V5는 80이에요. 얘는요, V5는
1 마이너스 0.4분의 100. 0.6분의 100이니까 166인가요? 그죠? 얘는요, VO는 1 빼기 0.8분의 100.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0.2분의 100이 돼가지고 500V까지 나와요. 그래서 입력은 100V가 들어오는데 출력이 이렇게 커지는 DC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얘는요, 1 빼기 0.4분의 0.4 곱하기 100. 하니까 얘는 0.6, 얘는 0.4, 3분의 2죠. 3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이건 66.6이에요. 얘는요, 1 빼기 0.8분의 0.8. 0.2분의 0.8이니까 4죠. 이건 400이. 그래서 얘는 듀티가 0.5보다 작으면 강압을, 0.5보다 크면 승합을 내요. 근데 얘는 듀티가 0.5보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승합만 하고요. 얘는 강압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제일 복잡한 건 축이에요. 축이니까 뭐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축하고 똑같이 승합 강압을 하는 걸 보면요. 여기 다이오드 방향을 보세요. 다이오드 결대로 전류를 흘리면요. 아래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력이 VO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얘도 다이오드 결대로 전류를 흘리죠. 아래가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이건 버크부스트예요. 얘들은요, 다이오드 결대로 전류를 흘리면 위가 플러스가 나오고 위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 다 아래가 플러스가 나오는 이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니까 저거 3번하고 4번은 버크부스트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봐두시고, 4번은 축이죠. 축인데 둘 다 이렇게 승합하고 강합이 모두 가능한 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은 구별을 안 되죠. 그죠? 그럼 구별이 안 되는데, 그때 잘 모르겠으면 거기 순서대로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림이 이 순서대로예요. 이게 버크부스터, 축. 얘도 버크부스터, 축.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찍을 때 1번은 2번은 버크부스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찍어도 됩니다. 어려우니까 시험에 문제 나오면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4개 다 나오면. 근데 이제 이걸 나머지 2개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승합 하면 코스닥은 올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승합만 하는 이 부스트는 코스닥이다. 그게 코일, 스위치, 다이오드 순서대로 코스닥이다. 이렇게 하면서 승합이라고 그렇게 좀 익히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제 쟤는 승합도 아니고 버크부스트도 아니고 하니까 저거는 버기구나. 그래서 1번이 버기다 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입력 진압 VS보다 부하 R에 걸리는 출력 진압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없는 거. 얘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얘 크게 할 수 있고 얘도 크게 할 수 있는데 크게 할 수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버그를 이야기하는 1번이 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회로만 복잡할 뿐이지 우리 기본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 문제들이니까 그냥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문제를 낼까라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따라가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게 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때 출력 진압이 얼마냐? 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한 출력 구하고 이거에 대한 출력 구해서 중첩으로 하면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출력은요, 반전정폭이네요. VO1. 이게 VA라고 하고요. VA1은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4V.
VA2는 A만 들어가면요 1 플러스 비반전적 폭기니까 1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VA인데 여기 진압을 V-라고 하면 V-는요 1 더하기 2분의 2의 4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3이네요. 없어지니까 얘는 8V인가요? 그래서 8V. 마이너스하고 8이니까 여기 전압은 얼마요? VA는 4V.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버퍼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버퍼도 중요하죠. 버퍼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 이거 전원 변환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1kg에 10ml니까 1kg에 10V죠. 10V니까 이거 1kg, 2kg, 2kg니까 여기는 몇 볼트요? 5V. 5V가 버퍼 자체니까 여기는 5V.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이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고, 그죠? 이건 시험 3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분 안에 충분히 풀어내야 될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1분 이상 걸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4V, 5V가 있으니까 중첩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 노드 진압을 VC라고 할게요. VC를 구하면요. VO는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VC.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VC 구하면 됩니다. 근데 VC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이건 KVL, KCL. 노드 방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1kg분의 VC 빼기 4. 같은 노드잖아요. 그죠? 1kg분의 VC 빼기 5. 1kg분의 VC는 여기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1kg 하면 3VC는 9다. VC는 3이네요. 그러면 이제 VO는 2 곱하기 3. 그죠? 2 곱하기 3 해서 6V다. 그럼 비반전적 폭기니까. 그래서 얘는 반전적 폭기냐, 비반전적 폭기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반전적 폭기일 때는 이덕은 마이너스 R1분의 R2. 비반전적 폭기는 이덕은 1 플러스 R1분의 R2.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풀면서 기본 OPM4 문제는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결되니까 정리를 좀 잘 하시고. 감상기 문제를 제가 저번에 한 번 낸 거 빼고는 감상기가 들어가는 걸 안 냈지만 그래도 감상기도 중요하고요. 자, 이 문제가 답이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숫자만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깜빡해 버렸어요. 문제 내면서. 다음 회로에서 BJT의 입력 전압 VI는 12V고요. 전류 이덕 베타는 99다. 출력 전압 Vout과 부하 전류 IL, 그 다음에 제너 전류 IZ를 각각 구하여 그 결과를 더한 값을 구해라. 단 BJT의 VB는 0.7이고요. 제너 다이오드의 VZ는 8.7이다. 이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8.7이거든요. 그럼 이거 0.7이니까 여기는 8이에요. 그리고 4옴에 8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2A예요. 그럼 이게 2A면요. 여기 들어오는 거, 이게 베타가 99니까 100배거든요. 그럼 여기는 20mm가 흘러야 돼. 근데 여기 들어오는 게요. 여기 8.3이고 12니까 여기가 3.3V.
3.3V면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330에 3.3이니까 10mA 밖에 안 되죠. 이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거고. 응? 이거 바꾼 것 같은데. 미리암페어 안 돼 있죠? 암페어로 안 돼 있나요? 이건 바꿨는데. 네, 내 것만 바꾸는 겁니다. 보내는 건 안 바꾸고 제 것만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부하전류. 그러니까 이건 바뀌었죠. 제가 처음 만들었던 거에서 수정하고 이제 이거는 바꿨는데 이걸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설계가 잘못된 거고요. 이게 만일에 335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100mm가 들어오겠죠. 그럼 33분의 3.3이니까 100mm가 들어올 거고, 그럼 100mm가 들어오면 20mm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은 얼마요? 80mm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죠? 문제를 만들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만 해가지고, 여기 10mm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10mm가 흐르겠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이 문제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바꿔가지고요. 이걸 바꿔가지고 여기는 8V에 2A에 여기는 100mm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20mm가 흘러야 되니까 여기는 80mm. 이렇게 좀 수정해 놓으세요. 아침에 하긴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거기 다 바꿔야 돼가지고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유전체 절반이 제거된 두 전극판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두 전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로 가득 채웠을 때 정전 용량 C는요, 이필론 제로, 이필론 S의 간격분의 면적. 이거죠? 근데 이게 비유전율이 3이거든요. 그러면 3에 이필론 제로, D 제로분의 S 제로 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15 마이크로페릿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필론 제로, D 제로분의 S 제로인 C 제로. 이건 C0가 5 마이크로페릿이구나 라는 건 이제 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유전체에 반은 같은 유전체를 채우고 반은 공기를 채우면 이 부분이 C1, 이 부분을 C2 하면 이 C1, C2 그러면 C1은 뭐가 되고요? 이필론 제로, D 제로분의 2분의 1 S 제로 하니까 2분의 1 C 제로. 그래서 2.5 마이크로페릿. 그 다음에 C2는요, 이건 3 이필론 제로, D 제로분의 2분의 1 S 제로 하니까 2분의 3 C 제로 하니까 7.5 마이크로페릿.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건 병렬 구조니까 CT는 C1 플러스 C2 해가지고 10 마이크로페릿. 구하는 건 그냥 기본 문제죠, 그죠? 다음 회로의 단자 AB에서 태분한 등가 회로의 등가 진압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얼마 든가요? 이거는 종속 전원이 들어갔지만 이것만큼 쉬운 종속 전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보통 출력에서 입력으로 피드백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피드백 되는 애도 없어요. 그냥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게 끝이에요.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럼 여기는 이해로 해서 I 구하고 총 5옴에 5V네요. 5옴에 5V니까 전류 얼마야? 1A죠. 그럼 1A 구하고 그럼 여기 1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0 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A라고요? 10A고. 그럼 여기 10A 할 때 여기 VOC잖아요. VOC는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10A 곱하기 25가 VOC. ISC 얼마예요? ISC 얼마요? 예? ISC는 요거 단락시켜 놓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냐? 이게 단락이 되든 개방이 되든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여전히 1A예요. 그럼 여기는 여전히 10A. 10A가 다 이렇게 흐를 거니까 ISC는 10A. RTH는 10분의 250. 그러니까 25. 그죠? 이 문제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력에서 입력으로 피드백 되는 애가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그것도 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거라서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겁먹고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겁을 먹죠. 그죠? 자,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건 뭐든가요? 1, 2번은 다 1, 2, 4번은 맞던가요? 맞기는? 맞던가요? 잘 풀었나요? 풀었나요? 뭘 찍어서 맞춰? 잘 찍어, 어떻게 찍었어요? 과구동전압을 모르는구나. 자, 이건 FET죠, 그죠? FET에서 이런 거. 자, 지금 이제 여기 ID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E모스잖아요, 그죠? N채널 E모스거든요. 그래서 N채널 E모스의 ID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UN COX의 L분의 W의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 그리고 이 VGS 마이너스 VT V OV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걸 과구동전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과구동전압이다. 근데 지금은 이 값이 80이래요. 80 마이크로 암페어는 2분의 1의 UNCOX. UNCOX는 200 마이크로. 그 다음에 L분의 W는요. L은 0.8. W는 4. V5V 제곱이죠. 과구동전압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계산하니까 얼마요? L분의 W 이게 5가 되나요? 이거 100이고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암페어는 다 없어지고 V5V는요 500분의 80 25분의 4 그죠? V5V 제곱은 그래서 V5V는요 여기 25분의 4를 루트시키고 양변이니까 5분의 2죠. 그래서 과구동전압이 0.4V. 근데 이게 VGS가 마이너스 VT가 얼마요? 0.6인가요? 0.6이 0.4니까 VGS는 1V다.
근데 지금은 VGS가 1V면요. 이게 1V면 여기도 1V죠. VDS도 1V입니다. 그리고 VDS가 1V면 여기 3V에서 1V 쓰니까 여기는 2V고요. 2V에 흐르는 전류가 80 마이크로암페어니까 전류 ID는요. 80 마이크로암페어분의 2. 그죠? R, ID가 아니라 R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미리로 고치면요. 예, 2000이니까 80분의 2000, 8분의 200. 25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읽어보면요. 이 정폭기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 자, 포화 영역에서 동작은요. 우리가 VGS-VT인 VOV하고 VDS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포화거든요. 그래서 포화 조건은 VDS가 VGS-VT보다 더 크면 포화다. 근데 지금은 이 그림은 VGS하고 VDS가 어때요? 이게 VDS거든요. 문제는 VDS는 VGS하고 같고, 그럼 같으니까 VGS에서 VT만큼 뺀값하고 VDS는 누가 크다고요? 얘가 당연히 크죠. 그래서 포화 조건 만족한다. 그래서 모스펫에서는 이렇게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는 무조건 포화를 만족하는 회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정폭기의 동작점 진압은요. 동작점에서의 진압은 VDS거든요. VDS는 동작점에서 1V다. VGS가 1V니까 VDS도 1V다. 맞죠? 그죠? 동작점일 때는 전류는 이거고 진압은 이거다. 그리고 부하선을 그리면요. 여기는 3V. 3V고 얘는 25kg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25kg분의 3이니까 0. 120 마이크로암페어인가요? 12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가 흐르네요. 그죠? 25kg분의 3.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흐르는 전류는 80이니까 80 마이크로. 그러면 여기는 1V. 이게 동작점 Q. Q쯤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정폭기의 과구동 진압은 0.5가 아니라 뭐라고요? 0.4다. 그리고 이정폭기의 저항 R 값은 25kg다. 그죠? 그래서 RL이 RT라고도 하고 RL이기도 하고 25kg다. 그래서 문제 잘 정의를 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이번 국가직에 이런 관련된 문제는 거의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정의를 좀 잘 해보고 갔어요. 요즘 이런 류의 문제, 포화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어쨌든 나올 겁니다. 자, 어느 전기 소자에 흐르는 전류 IT가 4T 플러스 2일 때 T가 1에서 3 사이에 전기 소자의 한 단자로 유입되는 전하량은, 이건 맨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 IT의 정의는요, DT분의 DQ예요. 그러면 이때 양변에 적분하면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 없어지고 인테그랄 DQ는 그냥 Q죠. Q는 인테그랄 IT의 DT하고 똑같고요. 근데 IT가 4T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는 4T 플러스 2를 적분하는데 1에서 3까지.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4T 제곱이니까 2T 제곱 플러스 2T. 3 집어넣으면요,
9 곱하기 2 하니까 18, 6 하니까 24 빼기 1 집어넣으면 4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초전기전자 처음 만나가지고 첫날에 했던 풀이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정폭기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컬렉트 전류 IC는 얼마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RB는 43kg, 베타는 100, VB는 0.7이다. 자, 5V네요. 여기 0.7이니까 여기는 4.3이에요. 그러면 IB는 얼마죠? 43kV분의 4.3, 0.1mA, 그죠? 그러면 IC는요, 베타의 IB, 베타 100이니까 10mA. 해가지고 답 10mA에서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죠? 왜요? F가 됐죠. 그죠? 부하선 그려보세요. 여기 10V. 여기는 얼마요? 2kV분의 10 하니까 5mA. 5mA가 최고로 흐를 수 있는 회로인데 지금은 10mA가 흐른다고 하니까 그건 거짓말인 회로다. 그러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5mA다. 그래서 이게 부하가 됐냐 안 됐냐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문제가 단순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 사람들이.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너무 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네. 다음은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를 이용한 응용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항으로 표현된 수식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기억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하니까 이 먹스 나오면요, 4 곱하기 1 먹스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을 진리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A2, A1, A0 출력 Y 00, 01, 10, 11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선택선이에요. 먹스의 선택선이에요. 여기에 00이 들어오면 A0가 이쪽을 나가요. 여기에 01이 들어올 때는 A1이, 10이 들어올 때는 I2가, 11일 때는 I3가 출력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에 나온 출력의 논리식을 한번 보세요. 출력에서 민텀으로 표현된 이 표현이 1, 2, 4, 1, 2, 3, 4, 7. 즉, 0, 1, 0, 1, 2, 3, 4, 5, 6, 7인데 1, 2, 3, 4, 7이라는 게 시그마로 되어 있어요. 민텀은 다 1일 때 출력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 1, 1, 1, 0, 0, 1이라는 이런 출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력이 나온 상태를 잘 보면 00이 들어왔을 때는 A0가 0일 때는 0이 나오고 1일 때는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출력의 형태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입력인 A0하고 출력은 똑같다. 그래서 00일 때는 A0가 그냥 출력에 나온다. 그 다음에 01일 때는요, A2, A1이 01일 때 선택선이 01로 들어오면
A0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출력은 뭐만 나왔다고요? 1만 나왔죠. 그래서 A0하고 무관하게 1만 출력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10이 들어올 때는 A0가 0이면 출력은 1이고 A0가 1이면 출력은 0이죠. 그럼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A0의 바라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값은 출력에 나오는 게 어쨌든 A0하고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A0 바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11이 들어올 때는 A0가 출력에 나오니까 11이 들어올 때는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니까 A0가 출력에 그대로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스는 진리표 관점을 잘 생각해서 이 진리표대로 동작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좀 하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답은 A0 바죠. 14번입니다. 다음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N형 반도체의 도너 원자는 정상 온도에서, 그러니까 도너 원자는 정상 온도, 상온이죠, 그죠? 상온에서는 도너 원자는 뭐가 된다고요? 이온화가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양전기가 조금, 그죠? 양성자가 좀 더 많은 상태니까 양전화가 된다.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N형 불순물의 종류로는 보통 뭘 쓴다고요? 파스비 해가지고 포스포러스하고 비소, 안티몬 뭐 이런 걸 쓴다. 온도가 상승하면 N형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금지대 영역의 중앙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전도대 쪽으로 올라가는데 N형 반도체는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모든 게 진성의 특성이 나타나가지고 금지대 중앙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하고 게르마늄 다이오드 중에서 게르마늄 다이오드는 누설 전류가 적어서 더 정밀한 곳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실리콘하고 게르마늄 중에서 게르마늄은 에너지 밴드 갭이 작아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고온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게르마늄을 쓰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누설 전류가 훨씬 더 많죠. 이게 소수 캐리어가 많아지면 누설 전류가 많아진다고 했고, 그죠? 그래서 이건 온도에 민감한 게르마늄을 쓸 수가 없죠. 이게 그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잘 풀었나요? 네? 네. 그림 있나요? 네? 거기는 또 없네. 너 시험 안 봤구나. 저한테 준 그림에서만 없었구나. 인터넷에는 잘 올라갔겠네,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회로는 RC 발진기로 동작하고 있는 회로이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단 R1은 3kg고요. RF는 R은 15kg고 C는 0.005 마이크로페르시다. 자, 적분형 이상발진기다. 이상발진기 중에서 이런 세 개니까 이건 적분형이죠. 적분형 이상발진기다. 발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요, 오메가 제로는 RC분의 1의 기본인데 R이 위에 있으니까 루트 6이 위에 있다. RC분의 1 루트 6이다. 그죠? 그리고 발진기로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RF는, 자, 얘는 베타는 얼마이고요? 29분의 1이고, 그래서 베타가 29분의 1이니까 이득은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29배. 그래서 마이너스 29배니까 이거 3kg니까 얘는 29배, 여기 이득이 예분의 2니까 반전적 부키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87kg. 그 다음에 발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발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위상 반전이 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위상 반전이 돼주는 그런 리듬을 띄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몇 도의 위상차를 만들어야 된다? 180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180도가 되면 한 단이 몇 도요? 한 단은 60도가 되게끔, 유상차가 60도가 되게끔 그렇게 돼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60이 되기 위해서요. 60이 되기 위해서는 R하고 XC의 관계가 V5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 XC분의 마이너스 J의 XCFI. 근데 이게 전달 함수의 위상 관계가 60도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60도나 마이너스 60도. 뭐 그게 돼줘야 되죠. 한 단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60도가 되려면요. 뭐 이게 1대 루트 3이나 루트 3대 1,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루트 3대 1이 되면, 1대 루트 3이 되면요. 1 마이너스 J의 루트 3. 이게 돼버리면요. 분모는 분명히 60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루트 3의 마이너스 90도가 돼가지고 얘는 2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30도가 돼요. 그래서 60도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얘는 이게 루트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루트 3 마이너스 J의 1분의 마이너스 J 1 2에 마이너스 30도 1에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60도. 그래서 이게 60도가 나오려면 이게 R이 루트 3이고 X가 1이어야 된다. 그죠? 답은 4번이죠. 그죠? 이건 JK하고 RS 여기표 아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자, RS 플립플롭과 JK의 여기표에서 AB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하니까 0에서 0으로 RS든 JK든 상태 유지 00 그리고 0으로 가니까 리셋 0이 되면 얘는 된다.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가는 것은요, 얘는 셋 10. 그 다음에 또 반전이 돼도 되죠. 그죠? 반전이 돼도 되는데, JK는 반전을 쓸 수 있는데 얘는 반전이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가는 것은요, 리셋 01. 그 다음에 JK 같은 경우는 반전. 그리고 1에서 1로 간 것은 상태 유지. 그 다음에 셋. 셋이 01이 아니라 10인가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0, x, 0x, 둘 다 0x인데 얘는 1, 0인데요. 얘는 1x죠. 얘는 x1인데 얘는 0, 1이고요. 얘는 x0, x0.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그죠? 그래서 RS는 1, 1이라는 상태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진수 연산 1011.01과 01 빼기 100.001의 결과를 10진수로 바르게 변환한 것은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앞에 적혀 있는, 뒤에 적혀 있는 이 수치가 10진수다라는 거는 알겠죠? 이거 좀 작게 나왔나요, 글씨가? 알아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발로를 좀 넣어줄 걸 잘못했네요. 실제 문제에서는 아래 첨자가 있었거든요. 아래 첨자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변환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10, 11 빼기 109. 이 진수를 안 해도 11 빼기 4 하니까 이건 7이다. 됐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0.01 빼기 0.001. 즉,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0.25 빼기 0.125. 4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러니까 얼마요? 0.125. 그럼 7.125. 문제는 아주 단순하죠. 그죠? 소수점 이하는 이하대로 빼고, 소수점 이상은 그냥 소수점 이상대로 보고.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과전류, 과전압으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과전류나 과전압으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그냥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다이오드가 한 개 있습니다. 이게 흐를 수 있는 전류는 1A가 최고예요. 그리고 역방향 전압은요, 100V가 최고예요. 근데 이 다이오드에 2.5A의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 전류가 들어온다. 그리고 전압도 220V의 전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일 때 100이 견딜 수 있는데 220이니까 죽어버려요. 항복이 되는데 전류가 너무 세게 흘러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방향 전류도 너무 세게 흐르니까 죽어버려요. 1A 이상은 죽어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과전류가 들어올 때 이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다이오드를 그냥 병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쓰면요, 여기 2.5A 들어와요. 그럼 여기 0.85, 뭐 0.8, 0.8, 0.858 하고 0.8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2.5가 돼요. 그럼 1A니까 죽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전압에 닿아서 보호하려면 다이오드 3개를 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압을 할 때는 다이오드 3개 쓰면 100, 100, 100은 300까지 견딜 수 있는데 들어오는 건 220이다. 견뎌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과전류에 대한 다이오드를 보호는요, 병렬로 연결해줘야 되고, 과전압에 대한 다이오드 보호는 식렬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죠. 다음 회로 AB에서 스위치 S1, S2를 동시에 닫았다. 이때 2초 경과 시 I1 빼기 I2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단 L과 C의 초기 전류와 초기 전압은 0이다. 자, 여기에 2초가 뭐든가요? 2초는 이해로 RLL로요. 시정수는 R분의 1, 50분의 100. RC로 시정수 RC 50 곱하기 40 마이크로, 40mm. 그러니까 2초죠. 그래서 둘 다 시정수 2초. 자, RLL로 초기 전류 0인데 스위치를 탁 닫으면 최고 전류는 얼마야? 이건 50분의 50. 이건 최종 전류는 이건 단락이니까 그냥 50분의 50이죠. 그죠? 직류일 때는. 그래서 얘는 1A. RC 병렬일 때, RC 직렬일 때는요. RC 직렬일 때는 이건 초기 전류가, 이게 전압이 0V였을 거니까 0이니까 초기 전류가 50분의 50 하니까 1A. 1A가 됐다가 0으로 가는 이런 형태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시정수일 때 여기가 2초. 2초가 되면 얘는요, 최고값에 0.632, 63.2% 충전되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얘는 63.2% 떨어졌으니까 0.368이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0.632, 0.368 차이값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0.264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RLL일 때는 전류가 이런 폼, RC일 때는 전류가 이런 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회로에 임피던스 Z 행렬 Z 구성 요소로부터 구한 Z22 값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Z 파라미터 V1은 Z11의 I1, V2는 Z21의 I1, Z22는요 I2분의 V2. 단 뭐가 0일 때요? I1이 0일 때. 얘는 출력 개방해 놓고 입력에 I2 집어넣어 줬을 때 V2 얼마 나오는지 체크.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개방이니까 끊어진 회로. 그러면 이쪽에 20옴, 이쪽에 20옴. 합성하면 얼마요? 15옴. 그럼 15옴에 전류 I2가 흐를 거니까 V2는 뭐가 된다고요? 10I2.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상한 문제는 없죠, 그죠? 자, 문제 단순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힘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중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힘들지 않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탁 접하면 이게 뭔지 딱 기억이 안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진짜 자기 구조화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됐으면 구조화가 잘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일단 국어, 영어, 국사 잘하면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진짜요. 시간 투자를 100을 했는데 효과가 100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효과가 진짜 50이라도 나타나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근데 전공은요. 진짜 100이라는 투자를 하면요. 물론 자기가 뭐 100을 했다고 하지만 그 원하는 100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면 효과는 나타나요.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를 잘 해가지고 합격을 뭐 할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공을 좀 열심히 하고 영어는 기본 점수 이상만 나오게끔 하면서 우리 시험은 적어도 80점짜리가 3과목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꽈락만 면하면. 우리 시험 가산점 있지 80점짜리 3과목 되면 다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전략적으로 좀 하시고 전공은 진짜요 잘 잡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도 혹시 첫 해라면 전공을 혹시라도 전공 점수는 나오는데 뭐 공통에서 꽈락이 나와서 들어졌다. 그 친구들은 그 다음 해에 공통하면 전공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가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좀 합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전공 공부 진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게을리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무성공학 가지고 하겠습니다.